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00명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월이나 4월에는 변이 바이러스로 의한 4차 유행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451명 늘어났습니다. 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감소세라는 표현도 저희가 지난주 정도까지는 썼던 것 같습니다만 이제는 전혀 그렇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요. 일단 오늘 나온 확진자를 토대로 어떻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분석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지요?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단 하강 국면에는 들어선 것은 확실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저는 300명대까지 내려갈 때 좀 속도가 너무 빨리 내려갔다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1200명대에서 300명대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 줬기 때문에 한번 좀 쉬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난 18일 날 일부 업종이 완화가 되면서 그것이 전 국민들한테는 뭔가 좀 이제 많이 완화되나 보나라는 그런 좀 조금 더 잘못된 사인이 갔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은 계속 조심하자 얘기하잖아요. 방역 당국이 권하는 대로 좀 따라가다 보면은 예. 점차적으로 감소는 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최소한 이번 달 말은 되어야 암만 우리가 잘 해도 이번 달 말은 되어야 한 100명대까지를 목표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조금의 소폭 조정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일단 하강 국면에 접어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위험 요소로 나오고 있는 것이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는데 일단 첫 번째 환자가 언제 확인됐고 그 이후에 전파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4일 전남도청에서 얘기를 했고요. 나주 거주를 하고 있는 시리아인 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명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주에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인 전체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가별로 발표해보면 영국발, 남아공발, 브라질발이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야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 들어간 환자들 보통 10일에서 11일 이후에 온도 체크를 해서 발열 정도가 좀 떨어지면 그냥 해제가 되거든요. 예. 그 해제가 된 이유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파력이 굉장히 낮다라는 측정하에 내려지는 것인데 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까지로는 정확한 확인은 되진 않았지만 정부 당국에 따르면은 감염력이 2배 이상이다. 예. 그렇게 해서 10일 이후에도 격리 해제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지금 백신이 벌써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과연 백신 접종 대상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변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백신이 이 사람들에게 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질병청에 따르면 일단은 3월에서 4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더 심해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4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좀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 이제 영국발, 남아공발, 브라질발까지 해서 3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모두 확인이 됐는데 전 세계에서 이 3가지가 다 나타난 나라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국내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과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나라가 세계 변이를 다 가지고 있는 9개 나라에 속한다 해서 이제 놀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전장 유전체 검사를 다 열심히 하는 나라 잘 없습니다. 예. 미국 같은 데 보십시오. 미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가 늦었던 것은 미국이 굉장히 큰 나라지만 주별로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각 주별로 그것을 전장 유전체 검사를 조직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갖춰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가 다 들어와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사회에 결정적으로 퍼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언젠가는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사회에 퍼질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최대한 막아야 하고 또 그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해서 더 안 퍼지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걱정이 많으시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영국은 전파 속도가 다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영국 변이는 한 50% 빠릅니다. 예. 그러나 백신에는 잘 듣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은
역시 50% 정도 빠른 걸로 어저께 CNN 통해서 이제 남아공의 책임자가 발표하는 걸 들었고요. 다만 백신은 잘 안 듣습니다. 일반 우리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한 100% 듣는다고 치면 남아공 건 한 60% 듣는 것 같습니다. 듣긴 듣지만 상당히 백신 항체가 덜 생성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발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그 자체 나라에서는 그 지금 자료를 내기가 조금 그 역량이 좀 부족해 보이고요. 예. 남아공은 반면에 거기서 자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일 걱정은 사실은 영국 변이가 조금 사회에 약간 그 가족들 간에 좀 퍼졌다는 거. 남아공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게 걱정이라서 예, 교수님.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일단 그 바이러스별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서 우리나라는 일단 전장 유전체 검사 자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감염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잘못하면 4차 대유행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려서 이제 2명이 양성 확진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시리아인의 이제 지인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친인척과 가족입니다. 동거인까지 분류를 해서 35명 정도인데요. 지금 지역별로 분포도를 보면 부산 동구에서 1명이 확진이 됐고요. 전남 나주에서 8명, 경남 김해 18명, 양산에서 11명인데 중요한 것은 경남 김해와 양산은 부산에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으로 빠르게 유입이 될 수도 있는 우려를 할 수는 있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입국자에 대한 감염 그리고 진단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실제로 정부 당국은 12월 28일부터 진단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작년 12월 28일부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입국한 이 시리아인은 12월 25일에 입국했습니까? 3일 전에 입국을 한 상황이죠. 그것이 지금 2월 초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전후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또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부터 28일부터는 일단은 진단 검사를 하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은 다 검사가 완료된 사람들만 또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방역 당국에서는 입국자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 중에 가족 간의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입국자 관리를 조금 더 촘촘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나라는 자가격리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오면은 공항에서 바로 시설 격리 다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당분간은 하는 것이 외래 바이러스의 유입을 최대한 늦추는 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하면 상당 기간 우리는 변이 바이러스 걱정을 안 하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조금 지자체한테 맡겨놨더니 약간 좀 부실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자가격리보다는 내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다 시설 격리를 시키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검사 들어올 때, 그다음에 해제할 때 반드시 하고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외국서 들어오는 분들이 양성이 나오면 그 양성자에 대해서는 모두 전장 유전체 검사를 해서 변이 여부를 꼭꼭 확인을 하자.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화이자 6만 명분에 대해서 특례 수입이 일단 승인이 됐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이 됐고 이제 국내 자문회의에서도 어느 정도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맞게 될 의료진들 큰 걱정이 없이 접종돼도 될까요? 네, 화이자에 관한 뭐 제가 먼저 맞는 대상은 아니지만 예. 제가 맞더라도 큰 걱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화이자 모더나 합쳐서 지금 3천만 명이 넘는 그 건강인들이 백신을 맞았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맞았고 이스라엘 같은 것도 다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네. 이 단기 안정성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효과는 있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국가 출하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질이 보장이 된다면은 이미 다 맞고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례 승인을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승인을 하면서 식약처에서는 화이자가 16세에서 17세에서도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런 발표도 내놨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16세 미만에게는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이 화이자의 장점인데요, 예. 사실은. 지금 거의 나오고 있는 모든 백신, 연구가 나온 모든 백신들은 18살부터 성인이 맞을 수 있습니다. 딱 화이자만 16세, 17세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추정으로 16, 17세도 아마 뭐 맞을 수는 있겠다라고 하지만 임상 자료를 갖고 있는 약은 화이자 거밖에 없기 때문에 예. 화이자 백신은 16, 17세까지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오늘 중앙약심에서 이제 결과를 내놓는데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스위스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승인을 보류하거나 아니면 거부한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마도 그전 전문가들의 그 심의 내용하고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스트라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간접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중화항체 형성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노인에 걸맞는 정도의 항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많이는 못 만듭니다. 근데 그것은 모든 백신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이가 들면 면역 기능도 노화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자극을 줬을 때 항체를 발생하는 율이 훨씬 적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안 놓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폐렴 백신 예를 들면 폐렴 백신은 똑같은 백신을 뭐 50세에도 놓고 80세에도 다 놓습니다. 예. 물론 항체 형성률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예. 가야 되고요. 물론 이제 3상 자료가 더 나오면 미국 같은 데서 아스트라제네카께 나오면 혹시라도 고령층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우선 접종이 조금 더 우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좀 덧붙이면은 프랑스의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 무효하다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직접 임상 실험에 참여했었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앤드루 폴러스 교수가 나와서 또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백신이 고령층도 훌륭한 면역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것이 이제 항체 형성에 다른 이 부분이 고령층이라서 그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보면 1회차를 맞았을 때 22일째부터 보호 효과가 90일까지 약 76%고요. 12주 대 2차 접종을 했을 때 84.2%인데 이 교수가 나와서 얘기했었던 것이 만 65세 이상도 똑같다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정확히는 만 64세 미만에 비해서 떨어지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늘 보수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다 보니 이런 보도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는 연구진은 직접적으로 일단 고령층에도 면역 반응이 훌륭하다 이렇게 밝혔다는 점까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시에서 코로나19에 걸린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임시보호소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려동물들이 자택 격리를 해야 되지만 이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인천시 자체로 조례를 발표한 것인데요.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료를 채취해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검사를 하고 감염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일단 자부담으로 임시보호소를 이용할 수 있게 했고요. 인천 지역에 11개 보호소를 만들어서 예. 1일당 25,000원에서 45,000원 정도 견주가 또는 이제 반려동물을 맡은 사람이 이제 보호자가 직접 내야 되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반려동물에 굉장히 좀 앞서가 있는 지자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2018년 7월부터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면서 이 반려동물 보호나 반려동물 정책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이걸 빨리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 연휴 일주일 앞둔 상황인데 지난 추석과 유사하게 뭐 고향을 찾는 걸 자제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 뭐 지역마다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이런 캠페인이 글쎄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요. 예. 그 설 연휴 때 만일 이동량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서로 자제해서 줄인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 연휴 같은 때 또 폭설에 사람이 안 움직일 때 이때가 우리가 방역을 하기 더 좋은 시기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멀리 움직이지 마시고 개인 방역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설 연휴라고 해서 크게 우리가 겁낼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여주는 것은 분위기가 조금 더 우리가 방역에 협조하고 따라가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내용 함께 만나봤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여전히 이 표결 절차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소식은요.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